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3일 VR 힐링 뉴스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은 메타버스 속의 이준석과 2m 수영장 이론의 안철수 그리고 조광조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타산 정약용 선생의 유적지의 생태공원, 힐링의 고장이죠. 굉장히 힐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타산 정약용 선생의 생태공원에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예비 선거에서는 1등을 차지하셨죠. 그래서 이제, 본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 사회 전반에 장관 이름은 잘 몰라도, 이준석이라는 이름은 아마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국민의당 대표에 출마를 해서 1위를 달리는 이준석의 열풍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요즘 태풍이 부는 것처럼 다가오는 메타버스 발음이 어떤 사람들은 메타푸스라고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의 열풍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메타와 유니버스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이나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말하고 세계 또는 우주를 나타내는 유니버스 아시죠?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다른 가상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상세계 하게 되면 이제 VR, Virtual Reality도 있고 또 증강현실, AR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 메타버스는 이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과 다른 가상세계를 말하는데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옛날에 싸이월드라고 하죠. 싸이월드를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이해를 하시기가 쉬운데, 게임에 접속해서 내 아바타를 통해서 어떤 게임의 미션을 달성하기도 하고, 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아바타하고 대화도 하거나,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가상의 세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순천향 대학교에 이런 메타버스를 구축한다거나 또는 하버드 대학에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마치 졸업식을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하면서 졸업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제 세계에서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품 가방을 사거나 고급 옷을 사기가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상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명품도 고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옷 저런 옷도 구경합니다. 그런데 실제 세계에서 명품이라든지 고급 옷을 고르는 거하고 가상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고르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싸이월드에서는 도토리라는 그런 화폐 단위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드는 비용을 결제를 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은 단위의 그런 화폐가 형성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상세계 화폐를 지불하고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상세계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만족스러우지 못하니까 가상세계에서 실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비슷한 사례를 들면 고등학교만 졸업한 한 청년이 이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기도 하고 졸업식에서 수석 졸업생으로 연설을 할 수 있는 가상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서는 자기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죠. 그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고 거기 옷을 입힐 수도 있고 그리고 각종 경제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갑자기 이준석 얘기를 하면서 왜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냐? 이런 메타버스는 경제, 사회 문화에서는 세계적 열풍으로 현실과 달리 누구나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의 현실적 바탕인 정치 세계에서는 메타버스처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리적 세계를 3차원의 세계로 표시를 한다면 뭐 XYZ 3차원의 세계로 표시를 하거나 가로, 세로, 높이 이런 3차원의 세계로 물리적 공간을 표시하죠. 그런데 정치적 세계는 이런 3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백 또는 수차원, 수천 차원으로 굉장히 얽힌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인일 때와 달리 정치인으로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구나 이제 정치적인 리더로 성공하려면 보다 수준 높은 정치적 전문성과 지혜 또는 폭넓은 경험 기반이 구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 이준석의 돌발적인 발언이나 경험과 연륜이 다소 부족한 발언과 행동을 보면서 그것은 메타버스 환경에서만 실현 가능한 정치 세계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정치 세계,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정치인이 아닌데 실제 정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술수와 모함, 형상이 보이지 않는 계략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들이 경험하지 않고 또 지식과 지혜가 없다면 보이지 않은 일들로 인해 생기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정의롭지 않은 일도 정의롭다고 우겨야 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처럼 과거 정권에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따지던 조건이 있었는데 본인 직접 따지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참 미달해가지고 낙마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33번, 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검찰총장 후보를 포함해서 33번이나 강요에 임명하는 뻔뻔함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대통령한테 뻔뻔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뻔뻔한 것은 사실입니다. 뻔뻔한 게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저도 뻔뻔한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뻔뻔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상식 이하의 짓을 하게 되면 뻔뻔한 거죠.
왜 과거 정부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기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건 문제없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잘 알려진 조국처럼 반공정의 대명사인 경우에도 우리 가족은 아무 잘못 없다고 내로남불 우기는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결국 메타버스를 지금 이준석과 연결해서 관련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맞지 않는 굉장히 부족한 현실에 대한 이상을 추구하는 피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의 메타버스적 사고와 행동을 보면서 2011년이죠. 2011년 세상을 떠들썩했던 안철수의 열풍을 기억해 봅니다. 왜 또 뜬금없이 안철수냐? 라고 안철수가 이제 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안철수하고 IT 기업의 대표로서 같은 산업에 활동하면서 여러 번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철수는 제가 볼 때는 기업가로서는 창의적이고 참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자의반, 그렇지만 자의반, 타의반 정치에 참여만 하지 않았다면 국내 기업계 또는 서울대학원에도 있었죠. 학계에서 국내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1년 서울시장 후보로 등장할 때 안철수는 2m 수영장론을 강조했습니다. 2m 수영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잘 하게 되면 바다에서도 수영을 잘 할 수 있다는 안철수의 이론이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당시 안철수 열풍은 지금 이준석 열풍에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대표 후보로서의 열풍이지만 안철수는 거국적으로 꼭 시장 후보, 대통령 후보로서가 아니라 거국적으로 지금까지도 유명한 사람으로 나와있지만 그 당시는 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아 현실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유권자들은 안철수의 무조건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지방 순례를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모여서 환호를 했고, 또 현실 세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철수를 선호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계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유명했던 것은 이제 안철수의 다소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즘 말하면 문파들이 문재인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폭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강한 비난을 퍼붓기도 했었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문파들의 그런 폭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안철수의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 돌이켜보면 2m 수심의 수영장에는 없는 강한 풍랑과 상어, 해일 등의 굉장히 힘든 것들이 바다에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과 안철수의 열풍을 생각하면 이제 몇 가지 지적해 둘 것이 있습니다.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참조로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고 정치가들이고 저는 정치를 하지 않는
일반 소시민의 입장에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개혁을 자꾸 얘기하고 검찰 개혁도 얘기하고 이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개혁 이꼬르 청년, 젊은이만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혁은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만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알 수 있어서 창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풍랑과 같은 파도가 몰려와도 그래야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제 경험적인 말입니다. 저는 비교적 화려했던 삶을 은퇴하고 지금은 재능기부의 차원에서 노인복지 분야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주의자는 아니지만 개혁할 것, 바꿔야 할 것을 찾아 지금 나이가 67세 정도 되는데 67세 나이에도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 4차 산업기술을 노인복지에 접목하기 위해 VR, 가상현실이죠. AR, 증강현실,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 등의 응용에 대해서 어떻게 노인복지에 실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실제 사업도 하고 있죠. 이준석 후보를 비평하는 건 아닙니다.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준석이 정당의 대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있죠. 그 국회의원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에는 한 180명 조금 안 되나요?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100명, 103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있죠.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고지식하고 콧대가 높고 자존심이 센 분들입니까? 이론적으로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 한 번도 안 한 이준석이 당대표를 못하라는 법은 이론적인 것은 없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준석이 당대표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열풍처럼 메타버스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지 한 번씩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청춘과 젊죠. 36살인가요? 열정도 있죠. 근간 여러 가지 이상적인 주장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적인 주장들은 세상의 이치가 꼭 이론대로 일치하여 돌아갈 때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 역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잣대입니다. 난관이나 앞으로 겪어야 될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굉장히 시간 관점에서 제시하지 못하면 정당의 대표로서 또 국가의 정책 리더로서 가치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항은 배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이런 백성을 또는 국민들을, 사람들을 이끄는 직업이 리더십이겠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칙과 결부시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가끔 보면 존재합니다. 기업의 CEO나 정당의 대표를 뽑는 일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여론으로 뽑는 일에 대해서는 다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업에서 CEO의 역할과 근로자들의 특성상의 의견들이 180도 다르다는 거죠. 그 기업에서 근로자들은 기업의 대표 CEO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로자들이 일을 해서 모두 100%를 기업의 대표가 공짜로 혼자 먹는다, 혼자 먹고 떨어진다 라고 말을 하고 기업의 대표는 근로자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제 기업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보게 되면은 기업의 대표는 근로자들은 저거 일도 않고 계속 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식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이상적인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형성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근로자의 생각대로 근로자의 서로 다른 생각대로 다수결이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이 정치의 세계에서도 정치는 상당히 일반 유권자들과 정치인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 국민의 레벨로 정치인들이 다수결이라고 의사결정을 하면 꼭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이론이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정리하면 해당 직군의 리더들이 어떤 분야에 있는 리더들이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꼭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대표 리더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현실과 이상의 괴리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조광조라는 정치가를 아시죠? 이 조광조라는 정치가는 이론적으로 정치로 탁월한 정치가입니다.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고시 준비와 유학 준비하느라고 국사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간접 체험을 한 적도 있죠. 이를 통해 보면 현실과 이상이 다른 정치적 리더들은 단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세계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무관심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우리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들이 어우러져서 한 세상을 이루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처럼 쉽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음을 꼭 정치적 리더들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기업 활동이 다른 한 가지는 화학과 통합의 정치입니다. 기업과 정치 또는 행정이 다른 점은 이게 경제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제와 다른 점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할 수 없다는 거죠. 생각이 같은 사람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모두 포용하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정치를, 통합하는 일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때때로 주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들 모두의 의견을 수립하고 화합의 장을 만든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가 거의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일반론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이제 지방을 다 돌면서 나중에 뚜껑을 열어볼 텐데, 며칠 후면 누가 대표가 되는지 결정될 텐데, 누가 대표가 되든 상어가 득실거리는 바다에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개혁 의지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지혜, 그 다음에 경륜, 화합과 헤아림의 통합 정치로 무장한 당 대표가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꼰대 노털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혁이란 꼭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춘, 개혁 이꼴 청춘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합류를 해가지고 순조로운 정권 교체를 내년 3월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동풍 말 듣지도 않죠? 내로남불. 내가 말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자신이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전혀 다르게 대응하는 내로남불, 조로남불, 문로남불. 그리고 메타버스, 오늘 강조하는 게 메타버스란 현실에서는 구현하지 못한 이상을 가상세계에서 한번 경험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 그리고 나만 있으면 된다. 내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대표 후보는 사절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했지만 오늘 VR 힐링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 유적지 생태공원에서 생태공원을 구경하면서 메타버스와 정치인, 메타버스와 이준석, 그리고 2m 수영론을 말하는 안철수, 조항조의 실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